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시간이고요. 저는 이 공부를 진행하는 이라대학교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입니다. 오늘은 1단계 21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은 동사의 기본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동사의 기본형이란 게 뭐냐?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 세상에는 이제 수많은 동사의 형태들이 있어요. 동사의 형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이제 파이나이트한 형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게 아직 뭔지는 안 배웠죠. 그리고 이제 언파이나이트한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뭔지 아직 안 배웠어. 하지만 이제 조금 말을 더 한다면은 파이나이트한 형태라는 건 결국엔 이제 인칭, 수, 그다음에 이제 시상, 법, 해 얘네가 있는 거예요. 이 다섯 개가 있는 거예요. 다섯 개가. 근데 언파이나이트한 형태는 여기서 이제 두 개를 삭제해요. 인칭이라는 수를 삭제하고 시상, 태 그리고 이제 뭐 법? 이런 게 있는 형태예요. 어쨌든 간에 동사의 형태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최대 다섯 개 정도의 어떤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속성들을 쭉 보면은 인칭 몇 개 있어요, 세상에? 1인칭, 2인칭, 3인칭에서 세 개 있죠. 수 몇 개 있어요? 단수, 복수, 그리고 이제 양수라는 게 있는데 양수는 얘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두 개 있죠. 시상이라는 게 몇 개 있어요? 시상은 뭐 이제 현재, 완료, 아우리스트, 미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해서 일곱 개가 있는데 우리는 미완료는 빼고 여섯 개가 있다고 했어요. 법이라는 건 몇 개 있어요? 뭐 이제 번외편으로 뭐 부정사라는 것도 있고 분사라는 것도 있지만 그거 제외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명령법, 접속법, 희구법, 직설법 해서 네 개가 있어요. 태라는 것도 이제 있었죠. 근데 뭐 이거는 이제 그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에서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수많은 이제 경우의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딱 보기만 해도 막 몇백 개는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몇백 개인지 정확하게 몇백 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몇백 개 정도는 될 거예요, 형태들. 이 모든 형태들이 이걸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사를 하나 공부할 때마다 이 몇백 개를 다 외워야 돼. 그러면 이제 언어를 쓸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이제 몇 개의 기준이 있고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몇 개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이 몇백 개를 다 만들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언어를 공부할 맛이 나겠죠, 아무래도. 그리스어도 똑같습니다. 그리스어도 이제 동사의 기본형이라는 게 있어요. 동사의 기본형은 다르게 말하자면 이제 최소한의 암기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총 6개 있거든요. 이 6가지를 외우면 뭐 인칭수, 이제 법, 시상태에 따라서 몇백 개의 형태가 있을 텐데 이 6개를 가지고 그거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동사의 기본형은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근데 이 기본형이라는 개념이 사실 우리에게 좀 익숙할 수가 있어요. 특히 뭐 영어를 배운 사람한테는 좀 익숙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영어에도 기본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영어 동사에도 이제 기본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냐? 우리 옛날에 영어 이제 어떤 사람은 옛날일 테고 어떤 사람은 아닐 텐데 영어를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한 번쯤은. 근데 그때 뭘 배웠었냐면 이런 걸 배웠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단순형, 단순 과거형, 과거 분사형 뭐 이런 거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예시를 들자면은 어떤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뭐 see, shall, seen 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뭐가 있을까? 음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tell, told, told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뭐 take, took, taken 뭐 이런 경우도 있었죠. 아무튼간에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는 동사를 하나 외울 때 사실 하나만 외우는 게 아니고 세 개씩 외웠어요. 세 개씩. 하나의 동사를 공부할 때는 형태를 세 개씩 공부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세 개의 동사 형태가 최소한의 암기량이에요. 이 세 개만 알고 있으면은 모든 영어의 동사 형태를 다 만들 수 있어. 그게 뭐든 간에. 뭐 동명사고 부정사고 뭐 간에 아무튼 영어에 또 동사 형태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딱 이 세 개만 알면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암기량이라고 이제 세 개를 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영어의 동사의 기본형은 세 가지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어를 공부하죠. 그리스어에도 그런 동사의 기본형이 있더라. 그게 무려 여섯 가지나 되더라. 그럼 여러분이 빡칠 거예요. 아니 왜 이건 여섯 개나 되냐? 아,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섯 개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 배웠던 다섯 가지 동사의 속성들, 인칭, 수, 시상, 태, 법, 이 다섯 가지를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형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텐데, 그게 다 이 여섯 개만 알고 있으면 끝이다. 완벽하게 해결이 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가끔씩 그리스어 문법책을 보다 보면, 물론 이 세상에는 수많은 그리스어 학습서들이 있겠죠. 근데 그걸 보다 보면은 다른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그리스어 교재를 세 가지를 말했었잖아요. 이 책이 아니고 이 유튜브 영상을 찍기 위해 참고한 책이 세 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이제 Greek on Intensive Course고, 하나는 이제 Learn to Read Greek이고,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가 유일한 한국어 책이었죠. 책 이름이 이제 고전 그리스어 기본 문법이라고 해서 이제 이 책이 무슨 에스톤 체이스와 헨리 필립스 주니어라는 사람이 쓴 하버드에서 나온 책을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 3번, 이 세 번째 책 같은 경우에는 동사 설명을 다른 방식으로 해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기본형 중에 딱 하나를 배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이, 대우, 오라고 하는 어떤 동사를 배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원래 기본형을 암기해야 된다는 건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해서 여섯 개를 다 암기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세 번째 책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하이데우 오라는 이 기본형, 첫 번째 기본형을 열심히 잘 번영시켜요. 예를 들어 이 사이에다 뭐 시그마를 넣으면 된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이데우 소라고 하는 두 번째 기본형이 만들어져요. 멋지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또 변형을 하는 거야. 이 첫 번째 기본형을 가지고 여기다 이제 중간에 시그마를 넣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는 그 연장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O를 R로 바꿔치기 하면 어떻게 되냐? 에파이데우사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세 번째 기본형이 돼요. 그러면 와 너무 멋지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야. 여기서 머리를 또 한 번 더 올려요. 파이데우오라고 하는 애를 잘 보니까 맨 앞에 뭐가 있어요? 파이라는 알파벳이 있어요. 이거를 두 번 중복해서 써줄 거야. 두 번 중복해서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 해파이데 아이고
페파이데우가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오를 이제 하나 바꿔줄 거야. 그러니까 그 흐그크 뭐 이런 우리 그 막 자음의 종류에 대해서 뭔가 배운 게 있었잖아요. 그 자음의 종류의 그 어떤 문법 용어들을 사용해서 이거를 카로 바꿔주는 것이 이제 규칙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페파이데우 카 이게 뭐냐? 네 번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페파이데우 카라는 거에서 이 끝부분을 이제 마이라고 하는 거로 바꿔줘서 페파이데우 마이로 하면은 이것도 뭐냐면 다섯 번째 기본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파이데우라고 하는 애에다가 앞에다가는 이제 연장을 갖다 붙이고 뒤에다가는 무슨 뭐 텐 뭐 이런 거를 갖다 붙이면은 에파이데우 텐 뭐 이렇게 돼요. 이게 뭐예요? 여섯 번째 기본형이야. 그럼 지금 우리는 뭘 한 거예요? 암기는 딱 하나만 한 거야. 이 파이데우 오라고 하는 동사 하나만 암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뭔가 규칙이 있대. 막 시그마를 갖다 붙이고 연장을 갖다 붙이고 어미를 살짝 바꾸고 뭐 자음을 앞에 중복을 시키고 그다음에 뭐 뒤에다 뭐 텐을 갖다 붙이고 마이를 갖다 붙이고 뭐 그런 뭔가 이제 규칙들을 가지고 이 하나의 기본형으로 나머지 여섯 개의 기본형을 창조해낸 거예요. 그럼 우리 뭐, 몇 개만 외우면 돼요? 이 기본형 딱 하나만 외우면 되죠? 우리 이제 약간의 규칙을 좀 외우면은 이 여섯 개를 다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 여섯 개로 우리는 끝이야, 끝. 야,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럼 이 기본형 여섯 개 왜 외워요? 이거 왜 배워요? 배울 필요가 없죠? 한 개만 외우면 되는데. 바본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그렇게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방식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틀린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그 방식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방식에 문제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규칙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 여섯 개의 기본형이 있는데 하나만 외우면은 나머지를 다 만들 수 있는 그 규칙이 너무 어려워요. 까놓고 말해서 이 규칙이 너무 복잡하고 많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이 규칙을 외우는 것보다 그냥 모든 동사들을 다 여섯 개씩 외우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이 규칙이요. 예외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규칙이 안 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규칙이 안 통할 때는 결국엔 어떻게 돼요? 여섯 개를 다 외워줘야 돼요. 근데 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까 그 책 있잖아요. 고전 그리스어 기본 문법이라고 하는 하버드에서 나온 책을 보면 맨 뒤에 보면 불규칙 동사를 한 75개 정도 써놨거든요. 그럼 그 75개는 그냥 냅다 이 여섯 개를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또 힘들어요. 어차피 지금 여섯 개를 외워야 돼. 뭐하러 이 규칙을 또 외우고 있어? 그냥 처음부터 여섯 개씩 외우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방법이 틀린 건 아닌데 분명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방법인데 그 규칙을 안 가르쳐주고 저는 그냥 냅다 여섯 개씩을 통 암기하는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제 방식은 이제 암기죠, 암기. 통 암기. 무조건 여섯 개씩 외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라는 이 기본형들을 무조건 여섯 개씩 외우는 건데 이 방식이 아니고 이제 규칙의 방식이 있죠. 한 놈만 외우면 이걸 가지고 나머지 기본형들을 다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규칙 방식에 엄청난 장점이 하나 있어요. 어마어마한 장점이 분명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글을 읽어요. 그리스어로 된 글을 읽는데 아는 단어가 있어. 아는 단어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이 여섯 개를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이 여섯 개를 다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 아는 단어는 어떤 형태 변화를 하든지 무조건 우리가 그 단어가 어떤 원래의 형태가 뭐였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뜻이 뭔지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씩 우리가 그리스어로 된 글을 읽는데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난생 처음 보는 단어. 왜냐면 이제 우리가 모든 그리스어의 단어를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요. 분명 모르는 단어 하나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이 원래 형태가 뭔지 이제 추측을 하려면 6개의 기본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6개의 기본형을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알지? 그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규칙을 살짝 알고 있으면은 이 규칙을 가지고 이걸 다시 역추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기본형을 다시 뽑아낸 다음에 이 기본형에서 다시 원래의 형태를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를 사전에다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규칙을 외우는 게 사실 장점이 있다. 이게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사실 다 있어요. 하버드에서 나온 책이잖아요. 아무튼 이제 하버드 사람들은 아무래도 똑똑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게 다 이유는 있던 거야. 아무래도 이제 모르는 단어가 튀어나온다던가 할 때 사전에서 찾아볼 때는 이게 제일 유리하더라. 이 규칙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제 통암기를 하는 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왜 시대가 바뀌었냐면 인터넷 시대가 왔어요. 인터넷 시대 버렸죠? 미쳤죠? 인터넷 시대가 왔어요. 그 소리는 뭐냐? 우리가 난생 처음 보는 동사 형태가 있어요. 이게 원래 어떤 형태였는지 짐작도 가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인터넷에 있는 사전에다가 검색을 해보면 돼요. 그리스어 사전도 있거든요. 고대 그리스어 사전이 있어서 그걸 검색을 해보면 원래 형태를 짠 하고 찾아줘요. 그리고 이제 그 뜻도 이제 쫙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 규칙을 뭐하러 외워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 요즘 시대에는 그냥 통함기를 하는 게 내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이제 그 6개의 형태가 뭔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6개의 형태는 이제 이제부터는 이렇게 쓸 거예요. 기본형 1, 기본형 2,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3, 4, 5, 6. 앞으로는 항상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쓰면 그냥 아 이거 기본형이구나 하면 돼요. 당연히 이제 이 기본형들도 인칭, 수, 시상, 법, 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상 법태를 먼저 쓸게요. 첫 번째 기본형은 현재 시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직설법이고 능동태예요. 그리고 인칭과 수를 보면은 1인칭 단수예요. 두 번째 기본형은 미래시상이에요. 미래시상. 그리고 이제 직설법인 건 똑같아요. 능동태인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1인칭 단수예요. 세 번째 기본형은 아오리스트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직설법 능동태인 건 똑같고요. 그리고 또 1인칭 단수예요. 네 번째 기본형은 완료예요. 완료 시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직설법이고 이제 능동태예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1인칭 단수예요. 이제 다섯 번째는 이것도 완료예요. 그리고 이제 직설법인 건 똑같은데 지금까지는 다 능동태였잖아요. 얘는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리고 이제 이건 똑같아요. 여섯 번째 기본형은 이제 아오리스트예요. 아오리스트가 또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뭐 직설법이고 그리고 이것도 수동태예요. 지금 이렇게 딱 보시면은 모든 기본형은 다 1인칭 단수 형태예요. 그리고 모든 기본형은 직설법 형태예요. 뭐만 달라요? 시상과 태만 달라요. 시상이 현재 능동태, 미래 능동태, 아오리스트 능동태, 완료 능동태에서 능동태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완료 수동태, 아오리스트 수동태 이렇게 수동태가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거를 다 말하면 너무 이제 제 입이 아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냥 이렇게만 쓸 거예요.
이렇게만 쓸 건데 이제 이걸 딱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뭘 떠올려야 되면 아 얘가 지금 현재 앞으로는 제가 이제 약자를 좀 많이 쓸 거예요. 현재 능동태구나 미래 능동태구나 그다음에 이제 아우리스트 능동태구나 그다음에 또 이제 완료 능동태구나 완료 수동태구나 그리고 이제 아우리스트 수동태구나 하는 거를 바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좀 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이제 예시로 이제 하나의 단어를 외울 때는 항상 이 6개를 다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이데우 오라고 하는 어떤 동사가 있어요. 이 동사는 이제 그냥 예시로 하나 든 건데 교육하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히는 이제 아이를 교육하거나 아이를 가르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파이데우 오라고 하는 동사는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이건 첫 번째 기본형이에요. 그럼 두 번째 기본형은 뭐냐? 파이데우 글씨가 날아가죠. 파이데우 소예요. 파이데우 소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두 번째 기본형이다. 즉 미래, 능동태, 직설법, 1인칭, 단수를 나타낸다. 라는 거를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에파이데우 사가 있어요. 에파이데우 사는 세 번째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파이데우 카도 있는데 이제 얘는 네 번째고요. 페파이데우 마이도 있어요. 얘는 이제 다섯 번째 기본형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에파이데우 큰 에파이데 텐이란 게 있다. 얘는 여섯 번째예요. 이건 그냥 하나의 예시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수많은 동사들을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그 동사들의 그 기본형 형태가 다 이게 비슷비슷해요. 예를 들어 뭐 얘는 이렇게 오가 붙고요. 얘는 이제 갑자기 이제 시그마 오가 해서 소가 되고 여기 또 이제 연장하고 사가 되고 뭐 이제 뭔가 앞에 있는 자음을 한번 중복해서 써줘요. 그 다음에 뭐 뒤에다가 뭔가 뭐 카 뭐 이런 걸 달고 중복해서 써주고 마이를 달고 뭐 이제 앞에 연장 달고 뒤에 텐을 달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를 마치 규칙을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여. 그리고 실제로 규칙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규칙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 규칙을 만들면 그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져요. 이게 책이야. 이렇게 두꺼운 책이 돼요. 이 규칙, 이걸 규칙으로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규칙으로 만들 수는 있는데 이 규칙이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걸 언제 다 외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규칙을 외우는 것보다 기본형을 외우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냥 이 6개를 그냥 다 외워야 돼요. 처음에는 양이 더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이 더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규칙 말고 그냥 기본형 6개를 통암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를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기본형이 주어졌을 거 아니에요. 기본형이 딱 주어졌어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게 뭐예요?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어떤 동사의 형태가 있겠죠. 이 기본형을 가지고 동사의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식이 뭐냐? 이렇게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 방식은 항상 그 루틴이 똑같아요. 기본형을 가지고 어간을 만들어줘요. 그 어간을 가지고 동사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사이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어요.
이 기본형을 가지고 어간을 만들려면 몇 가지 작업을 해야 돼요. 일단 이제 어미를 떼줘야 돼요. 그리고 가끔씩 뭔가를 추가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는 제거해야 돼. 이제 어미일 수도 있고 어미가 아니라 뭐 딴 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제 가끔씩 이제 뭐 연장을 제거한다 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는 이제 제거해요. 그게 뭐 아직 뭔지는 안 배웠어요. 이제 뭔가를 또 이제 추가를 해요. 그래서 기본형을 가지고 주물럭 하면은 그게 어간이 돼요. 이제 이 어간에다가 또 이제 뭔가를 또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어미를 갖다 붙여야 돼요. 이 어미는 이제 우리가 곧 배우겠죠? 그러면 이제 동사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 방식이 계속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두 가지가 뭐냐면 기본형을 알아야 되고 어미표를 알아야 돼요. 이 두 개를 알면 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제거하고 추가하는 거는 사실 다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형을 일단 기본형을 외워놓고 그 다음에 어미표를 외워놓으면 이 두 개만 있으면은 이 작업을 다 해가지고 하나의 동사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항상 똑같아요. 근데 뭐 이제 그 문법 용어라는 거는 책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굳이 이거를 막 tense stem 시상 어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미도 막 사람마다 조금씩 이제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어미로 이제 배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막 여기에다 무슨 뭐 그 뭐 테마틱 포울 뭐 이런 거 뭐 무슨 엡실론 오메가 뭐 이런 게 있고 막 무슨 뭐 여기다 뭐 인칭 어미를 갖다 붙이고 막 아니면 뭐 인칭 어미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펄슨 메이커 뭐 이렇게 부르는 펄슨 메이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이게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양해. 그러니까 문법 용어는 사실 학습서에서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르게 정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제 사람이 하기 싫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안 할 거고요. 우리는 딱 기본형, 그리고 기본형에서 뭔가를 제거하고 뭔가를 추가해서 어간을 만든다. 그냥 어간이라고 부를 거예요. 앞으로는. 기본형에서 어간을 만든다. 그리고 어간에다가 어미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미표를 이제 우리가 외울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문법이잖아요. 이건 일종의 이제 어휘고 이 어미표랑 어간을 가지고 동사 형태를 만든다. 이것만 기억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거를 반복하는 작업을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패턴이 똑같아요. 오늘은 예를 들어 현재 직설법 능동태를 배워볼게요 하면은 현재 직설법 능동태 어떻게 만들어요? 기본형을 가지고 뭔가 어간을 만들어서 어미표를 가지고 동사 형태를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날은 아우리스트 뭐 직설법 능동태를 배울게요. 그럼 또 똑같아요. 기본형을 가지고 어간을 만들어서 어미표를 가지고 동사 형태를 만들었네. 이럴 거예요. 항상 패턴이 똑같아요. 막 오늘은 이제 뭐 현재 희구법 능동태를 배울 거야. 아니면 뭐 그 다음에는 이제 미래 직설법 수동태를 배울 거야. 아니면 뭐 미래 부정사 중간태를 배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피상, 태, 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걸 배우지만 항상 패턴은 똑같을 거예요. 기본형, 뭔가 제거하고 추가하고 어간을 만들어서 어미표를 더하면 동사 형태가 됐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상, 태, 법마다 각각 하나의 어미표가 하나씩 주어지겠죠. 특정한 이제 시상, 태, 법에는 특정한 어미표가 하나씩 대응이 될 거예요. 그 어미표는 이제 수랑 인칭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할 것이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우리가 이제 그리스어 사전을 찾아볼 때가 꽤 있을 거예요. 아직 우리가 그걸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그리스어 사전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보통 사전을 찾을 때는 뭘 기준으로 보냐? 첫 번째 기본형이에요. 첫 번째 기본형이 뭐라고 했냐면 현재 능동태고 직설법이고 1인칭 단수라고 했어요.
항상 그걸 기준으로 이제 사전을 찾아 나가는 거고, 이게 동사의 어떻게 보면 이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동사의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규칙 동사가 있다고 했고요. 굉장히 이게 많을 거예요. 오메가 동사라고도 하는 규칙 동사가 있고, 어떤 애들은 이제 축약 동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축약 동사는 이 규칙 동사랑 약간 비슷해요. 근데 뭔가 규칙이 좀 더 붙어요. 그리고 이제 미동사라고 하는 이 극악무도한 동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얘는 어려워요. 그러면 이 동사의 종류마다 이제 어미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또 어미표가 다른 어미표가 필요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다 따로 외워줘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공부하는 거는 이 규칙 동사의 어미표를 배울 거예요. 앞으로. 그거를 항상 기억을 해두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점점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제 그 기본형이란 게 제가 6개가 있다고 말을 했죠. 그리고 6개를 이렇게 딱 썼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아닐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 6개가 다 없을 수가 있어요. 가끔씩 뭐 5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막 2개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런 거 다 예외야. 그리고 이제 기본형이 예를 들어 뭐 2개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기본형이 얘랑 얘만 있어. 근데 막 얘가 미래가, 우리는 이제 이걸 미래 직설법 능동태라고 지금까지 배운 거 아니에요. 근데 가끔씩 그게 아닐 때가 있어. 막 미래가 아니야 엉뚱한 게 올 때가 있어요. 막 무슨 중간태가 올 때가 있어.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에는 예외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항상 모든 거를 다 100%라고 믿으면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본형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수많은 동사 형태들을 배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가 패러다임이라는 걸 쓸 필요가 있어요. 패러다임이라는 건 이제 어떤 한 동사를 내가 던져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그냥 냈다, 하이데우오라고 하는 동사를 딱 던져줬어요. 그럼 이 동사에 대해서 내가 패러다임을 써보세요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 일단 먼저 동사의 기본형 있잖아요. 기본형 6개를 쭉 써요. 그리고 이제 이 기본형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형태 변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형태 변화들을 다 쓰는 거예요. 모든 형태 변화를. 막 인칭, 수, 시상, 법, 태 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형태 변화들을 다 쓰고, 이제 그거 말고 또 번외편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부정사, 분사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번외도 이제 다 써요. 그래서 쫙 다 쓰고 하면은 뿌듯하겠죠? 그거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는 거는 이 패러다임을 하나씩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정도 하면은 오늘 이제 제가 말해야 되는 건 다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기본형 동사가 하나 나올 때마다 기본형을 열심히 외워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